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한류 콘텐츠, K-팝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K 콘텐츠가 전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극장 상영 영화를 능가합니다. 한국 드라마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실감합니다. OTT 환경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변화입니다. 골라볼 작품 수도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KBS, MBC, SBS 같은 지상파가 아니라도 케이블과 종편 채널까지 확장된 다플랫폼 시대로 전환되면서 선택의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우들도 방송사도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출연할 작품이 없다고 호소하는 배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작품 수도 차고 넘치는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핏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혹시 드라마 제작사들이 배우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속내와 역학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다름 아닌 폭등한 출연료입니다. 엄청나게 치솟은 배우 출연료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출연료 상승이 엔터 산업 전반에 더불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현정, 김하늘, 한예슬, 오윤아 같은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예슬은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요즘 작품이 진짜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일부는 제 출연료가 높다면 몸값을 대폭 낮춰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 따르면 특급 스타 배우의 1회당 출연료가 최고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기준 스타 배우 출연료는 1회당 최고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OTT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직전이었습니다. 제작비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 배우들의 출연료입니다. 배우 김수현은 2021년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드라마 어느 날에 출연하며 회당 5억 원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이정재, 송중기, 지창욱, 송혜교, 전지현 같은 특급 스타들도 수억 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벌써 짐작하셨겠지만 이 모든 건 바로 글로벌 OTT 플랫폼 등장이 빌미가 됐습니다. 지난해 초 한 특급 스타가 1회당 출연료로 7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2배로 뛴 셈인데요. 말 그대로 10억 원 선은 상상 불가의 숫자였습니다. 현재 최고가를 찍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는 이정재입니다. 오징어 게임 2 회당 출연료가 15억 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몰고 온 여파라고는 하지만 국내 업계 기준으로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등장한 넷플릭스는 2019년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시리즈와 좋아하면 울리는 같은 작품을 제작하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높은 퀄리티, 스타 배우 라인업, 그동안 지상파에선 볼 수 없었던 자극적인 표현법까지 넷플릭스의 등장은 드라마 업계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드라마 한 편 제작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로 유명한 기묘한 이야기는 회당 제작비가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159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배우들의 출연료, 즉 몸값입니다. 사실 작품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배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를 썼느냐에 따라 흥행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몸값이 비싸더라도 특급 스타를 선호하게 마련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배우는 또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몸값은 비이상적으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배우들의 몸값은 OTT 작품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국내에서 집행된 금액과 글로벌에서 집행된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한번 글로벌 OTT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은 다시 몸값을 낮추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드라마에서 불이 붙은 출연료 상승 열기는 영화계로도 번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드라마나 영화나 같은 배우가 넘나들며 출연하기 때문이죠. 대작 기준 7억 원 선이던 최고 스타 배우 몸값은 최근 12억 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흥행 결과에 따라 수익을 추가로 가져가는 러닝 계약을 하더라도 기본 8억, 10억 원을 책정하지 않으면 캐스팅이 어렵습니다. 이 중 몇몇 특급 배우는 14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덩달아 조연급 배우 몸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뛰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전까지 영화 출연료로 5천만 원, 6천만 원 받던 배우가 요즘은 2억 원, 3억 원 선을 달라고 합니다. 탄탄한 연기력에 인지도까지 겸비한 조연 배우는 작품 안에서 주연 못지않은 몫을 해냅니다. 특급 배우 3분의 1 수준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기자들의 출연료가 이렇게 폭등하게 됐을까요? 제 기억에 대략 2000년, 세천년이 도래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엔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전의 소규모 기획사들도 이 무렵부터 대형화, 기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드라마 출연 배우들은 등급제가 존재했습니다. 방송사들이 경력이나 인기도에 따라 책정한 등급이 곧 출연료였죠. 몇몇 특급 스타의 경우만 별도의 계약에 의해 개런티가 책정됐는데 그래봐야 회당 출연료는 고작 200만 원, 300만 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라마 제작이 방송사가 아닌 외주사가 제작해 납품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급 스타들을 보유한 외주사들은 자사배우 개런티를 대거 인플레시켜 제작비에 녹여냈습니다.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배우들의 몸값을 키우면서 회사의 대외적 위상도 높이는 이중 효과를 노린 셈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다채널 방송 환경과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개런티는 치솟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케이블 시대, 종편 시대, OTT 시대가 10년 간격으로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배우나 예능인들의 몸값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근래엔 OTT가 이를 부추기는 형국이 됐습니다. 16부작 TV 드라마에서 회당 1억 원, 총 16억 원을 받았던 배우가 8부작 OTT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시간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회당 2배인 16억 원을 받고 다시 TV로 넘어갈 땐 회당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 몸값이 서너 배 오른 배우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오른 출연료는 좀채 후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과 똑같습니다. 가수들도 행사페이가 한 번 오르면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몸값이 해당 연예인의 체면과도 같기 때문이죠. 설령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 좀 깎아주고 싶어도 소속사나 기획사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조금만 낮춰 출연하면 싸구려가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소문도 금방 안 좋게 나긴 합니다. 인기가 떨어졌다거나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라는 부정적 인식이 박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출연료 상승은 끝이 없는 걸까요? 지금이 정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던 드라마 제작 열기가 누그러지면서 더 이상의 출연료 상승 요인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드라마 제작 건수는 방송 OTT를 포함해 총 128편으로 코로나 이후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 100편 안팎이었던 드라마 제작 건수는 2021년 116편, 2022년 141편으로 크게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드라마를 사서 유통하는 방송사나 OTT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자본은 2016년 한알령으로 중국 자본이 물러간 직후 구세주처럼 나타나 배우들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거대 자본이 추가로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방송사의 경우는 제작비 부담, TV 광고 침체, 시청률 부진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과거 주 2회 16부작으로 편성하던 드라마를 주 1회로 줄이고 대신 예능이나 드라마 재방송으로 채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느 분야든 어느 곳이든 도저히 흘러가는 물결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급 연기자들의 끝없는 몸값 상승 현상에도 교훈은 있습니다. 한때 미사리에는 30여 개의 라이브 카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두 개를 빼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추억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호젓한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수들도 통기타 포크 가수 중심으로 저렴한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상업적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주들은 서로 인기 가수들을 끌어가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억대의 출연료를 감당하지 못해 커피값이 오르고 술값이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곳부터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앞을 내다보지 못한 가수들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배고팠던 시절에 초심을 잃지 않아야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